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우트에서 파이어월에 해당되는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라우트에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파이어월을 설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환경은 패킷 트레이스를 써서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라우트를 3개 2911 모델 라우터 3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20.10.1.0 네트워크,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 2개, 하나는 20.10.2.0 네트워크, 그 다음에 20.10.3.0 네트워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가 20.10.4.0, 그 다음에 여기가 5.0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6.0, 이렇게 네트워크들을 라우터 3개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라우터에서 파이어월을 설정하기 위해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라우트하고요, 3개의 라우트하고 이 라우트가 보시면은 제가 지금 2911 모델을 썼는데요. 라우트 2911 모델. 이렇게 라우트에 이게 지금 2901인지 2911이 맞을 겁니다. 네, 2911 모델을 썼는데 이 2911 모델이 보시면은 그 기가빗 이더넷 포트 3개만 지원이 되고 시리얼 링크, 시리얼 포트가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에 시리얼 포트를 파워를 끄고, 그죠? 파워를 끄고 시리얼 포트를 제가 지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 1번하고 2번에다가 2개를 갖다 연결해서 썼는데요. 이렇게 2개를 연결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파워를 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2911 라우트 모델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강의를 빨리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 설정들을 다 해놨습니다. 라우터 설정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PC 서버에 대한 IP 주소 설정 이런 것들 다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쉽게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면은 제가 라우트 1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에 지금 설정하는 방법을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라우트 1에 스태틱 라우팅 방식으로 라우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2에도 유사하게 라우트 2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IP 주소를 설정하고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갖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노 셧다운 명령어를 써서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우트 2에 라우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물론 여기도 스태틱 라우팅 방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3에 라우트 3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라우트 3의 라우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명령어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참고해서 일단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가능하면은 이 강의를 쭉 이렇게 따라오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인터페이스에 표시해 놓은 대로
PC와 서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IP 주소를 예를 들면 라우트 1에 기가빗 인터페이스 00에는 호스트 아이디 1번, 그 다음에 이 PC 0에는 2번, PC 4에는 3번, 서버 4에는 4번 이렇게 IP 주소를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1과 라우트 2를 연결하는 이 인터페이스에도 라우트 1의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에 1번, 라우트 2의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에 2번, 이렇게. 그리고 라우트 2의 기가빗 00 인터페이스에 기가빗 00 인터페이스에는 20.10.3.1 3.1. 물론 여기는 요 1이라는 호스트 아이디 1이라는 의미는 20.10.2.1이라 2.1이다 이런 의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그죠? 그다음 여기는 20.10.2.2가 되겠죠. 요 인터페이스의 기가빗 00 인터페이스는 20.10.3.1 IP 주소가 할당이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20.10.4.0에 라우트 2의 시리얼 인터페이스 001에는 IP 주소를 20.10.4.1을 설정하고요. 라우트 3의 시리얼 인터페이스 00에는 20.10.4.2가 설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라우트 3의 기가빗 00는 기가빗 00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20.10.5.0 네트워크에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빗 00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는 호스트 아이디는 IP 주소는 20.10.5.1이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IP 주소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라우트 1과 2와 3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네트워크들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스태틱 라우팅으로 할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들도 몇 개 있는데 IP 주소는 여기에 표시된 대로 서버 3에는 20.10.5.0, 서버 1에는 5.0에 5.247, 서버 1에는 5.248, 그 다음 5.254, 그 다음에 .2, PC1에는 .2, 서버 0에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IP 주소를 이렇게 할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할당해도 좋지만 제가 설명할 때 사용할 이제 주소하고 이렇게 맞으면은 쭉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우트 인터페이스 라우트 1의 인터페이스 라우트 1의 라우팅 라우트 2의 인터페이스 라우트 2의 라우팅 라우트 3의 인터페이스 라우트 3의 라우팅까지 그리고 호스트와 서버에 대한 IP 주소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잘 따라오리라고 이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설명하는 거를 따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 이 패킷 트레이스로 요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PC들과 서버 간에 통신이 적절하게 잘 되는지를 확인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설명하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파이어월 설정하는 그런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라우터 설정이 뭐 어디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PC나 서버의 IP 주소 설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이렇게 라우터 설정이 그러니까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파이어월 설정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다 하신 다음에 PC와 서버 간의 통신이 적절하게 다 잘 된다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설명 우리가 지금 라우터의 파이어월을 설정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 기본 설정이 다 잘 마무리됐다고 보고요. 파이어월 설정, 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우트의 파이어월을 설정한다 이러면은 일단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방식으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설정을 통해서 이제 라우트의 파이어월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우트의 파이어월 설정은 라우트의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접근 제어 목록들을 라우트에다 쭉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접근 제어 목록을 어디에 어떻게 제공하는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이제 파이어월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는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는 여러 개의 필터 조합으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터 그 필터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하나의 명령어 라인인데요. 그 여러 라인의 필터들로 이렇게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필터들이 여러 개가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의가 될 텐데 그 라우트에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적용하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 정의된 필터들이 순서대로 조건에 맞는 필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필터가 조건이 맞으면 그 필터가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필터를 또 이렇게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고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필터가 조건에 맞으면 그 필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여러 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여러 개를 정의할 수 있고 그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는 여러 개의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는 번호나 아니면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는 이제 필터의 조합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필터가 뭐냐면요. 필터 라우트의 특정 인터페이스를 지나가는 패킷 어, 라우트에서 라우트의 특정 인터페이스를 지나가는 어떤 네트워크 정보 그런 정보를 패킷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패킷을 허용할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차단할 건지를 정의하는 그런 명령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문은 IP 주소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종류 뭐 TCP라든지 UDP라든지 IP라든지 ICMP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의 종류 그 다음에 포트 번호, 트랜스포트 포트 번호, UDP 포트 번호, TCP 포트 번호 이런 포트 번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필터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마 금방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필터들의 여러 개의 필터들, 여러 개의 명령어들로 필터 명령어들로 ACL이 정의가 되면은 그 ACL을 라우트의 특정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인바운드 내부로 라우트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패킷들에 대해서 적용할지 아니면 그 인터페이스에서 라우트에서 외부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패킷들에 대해서 적용할지 그 인터페이스하고 그 방향 그 인터페이스에서 들어가는 패킷 그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는 패킷 그 인터페이스 나오는 패킷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ACL을 어떤 특정한 인터페이스에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리고 이 라우트 파이어월에 해당되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ACL은요. 표준 번호 ACL, 그러니까 ACL하고 확장 번호 ACL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스탠다드 넘버드 ACL, 익스텐디드 넘버드 ACL 이렇게 해서 표준 번호 ACL, 확장 번호 ACL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표준 번호 ACL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지 어떤 패킷이 있으면요. 그 패킷의 출발지 IP 주소, 소스 IP 주소만 가지고 그 정보만 가지고 이 출발지 IP 주소에 해당되는 이 패킷을 허용할 건지 차단할 건지 이렇게 필터를 구성하는 그런 ACL을 스탠다드 AC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스탠다드 ACL은 이제 번호를 0번부터 99번까지 번호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확장 ACL, 그러니까 스탠다드 ACL은 상당히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출발지 IP 주소만 보고 물론 출발지 IP 주소다 하는 거는
특정한 호스트의 IP 주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네트워크 주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일부 호스트만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출발지 IP 주소만 가지고 그 출발지 IP 주소에 해당되는 패킷을 허용할 건지 차단할 건지 퍼밋할 건지 디나이 할 건지를 이제 필터로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확장 번호 ACL은 Extended Numbered ACL은 출발지 IP 주소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목적 출발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그다음에 프로토콜 이게 TCP인지 UDP인지 IP인지 이런 프로토콜, 그 다음에 포트 번호까지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번호, 포트 번호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좀 더 정교하게 패킷을 필터링할 수 있는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필터, 그런 형태의 명령으로 구성되는 그런 ACL을 확장 ACL이다 이렇게 합니다. 확장 번호 ACL. 그때 확장 번호 ACL에 사용하는 번호는 100번부터 199번까지 번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 번호 ACL이 정의가 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그런 ACL을 정의하려고 그러면 또 더 이렇게 높은 번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확장 번호 ACL은 100번부터 199번까지를 쓰고 스탠다드 ACL은 1번부터 99번까지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준 번호 ACL은 출발지 IP 헤더의 출발지 IP 주소만 가지고 확장 번호 ACL은 출발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프로토콜,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 이런 걸 써서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해서 필터를 정의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뭐 IP 헤더나 TCP, UDP 같은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헤더 정보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익숙하겠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IP 헤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IP 헤드 같으면은 뭐 다른 프로토콜의 헤드의 다른 필드들은 생각할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출발지 IP 이 패킷이 있으면은 IP 데이터그램이 있으면은 이 IP 데이터 모든 IP 데이터그램 헤드에는 출발지 이 패킷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생성돼서 이렇게 전송이 됐는지 출발지 IP 주소 그 다음에 이 IP 데이터그램 패킷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IP 주소가 헤드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라우트에서 출발지 IP 주소하고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이런 정보들을 보고 이 패킷을 허용할 건지 아니면 디나이 거부할 건지를 이제 필터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익스텐디드 넘버 그러니까 확장 번호 ACL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IP의 헤드에서 출발지 IP 주소나 목적지 IP 주소뿐만 아니라 이건 TCP 헤드인데요. TCP의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 그 다음에 그 패킷의 종류를 나타내는 요 플래그들이 있는데 패킷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런 정보, 이런 정보들을 보고 이 정보들에 해당되는 패킷들을 허용하고 또 이 정보에 해당되는 패킷들은 디나이하게, 차단하게 그렇게 이제 필터를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표준 번호 ACL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번호 ACL에서 표준 번호 ACL을 정의하는 명령어는 표준 번호 ACL에서 필터를 정의하는 그런 명령어는 액세스 리스트고요. 액세스 리스트. 이 액세스 리스트에서 사용할 액세스 리스트의 번호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고 명령어는 액세스 리스트고 그 다음에 액세스 리스트의 번호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필터에 해당되는 패킷을 이 조건에 해당되는 패킷을 조건이라 하면 이 출발지 IP 주소겠죠, 그죠? 출발지 IP 주소에 해당되는 패킷을 퍼밋 허용할 건지 이렇게 허용할 건지 아니면 또는 디나이 할 건지를 키워드를 갖다 퍼밋 또는 디나이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지 이 주소, IP 주소를 어, 그 입력을 해서 이 출발지 IP 주소에 해당되는 패킷을 퍼밋할 건지 디나이할 건지 이렇게 필터를 정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출발지 IP 주소가 특정한 호스트 주소면은 호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IP 주소 하나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출발지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면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을 전부 또는 일부만 이렇게 허용하거나 저기 차단하도록 디나이하도록 그렇게 필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 IP 주소의 범위를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출발지 IP 주소의 범위를 표현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 값은 0000입니다. 0.0.0. 여기 의미가 뭔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로그는 이제 이 조건에 맞는 패킷들을 라우트가 기록하라 이런 이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와일드카드 마스크, 우리 서브넷 마스크는 좀 익숙한데요. 와일드카드 마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OSPF를 할 때라든지 이렇게 한두 번 언급은 됐지만 구체적으로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범위를 표현한다. 어떤 IP 주소의 범위를 표현한다. 이런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이제 그 IP 주소처럼 4바이트를 각 바이트를 10진수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각 바이트를 이제 점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IP 주소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동일한데요. 그 값을 와일드카드로 표시된 그 값을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비트 단위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럼 각 바이트니까 8비트씩 이렇게 8비트씩 4개 바이트가 이렇게 이제 각각 8비트씩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표현한 그 값에 비트 값이 1에 대응되는 비트의 IP 주소는 그 앞에 설정된 IP 주소 값하고 무관하게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를 정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1에 대응되는 비트의 주소는 앞에 IP 주소가 이제 표시가 될 텐데 대부분은 IP 주소가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 주소인데 IP의 네트워크 주소인데요. 그 네트워크 주소에 그 와일드카드 마스크의 1에 해당되는 비트는 설정된 값하고 무관하게 모두 포함을 한다. 범위에 포함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고요. 0에 대응되는 비트의 주소값은 앞에 설정된 값 그대로. 예를 들어 설정된 값이 0이면은 0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설정된 값이 1이면은 1만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킨다는 거고요.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의 1에 대응되는 비트 값은 IP 주소에 설정된 값이 0이라도 0도 포함하고 1도 포함하고 1이라 할지라도 1도 포함하고 0도 포함하고 둘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에 표시된 IP 주소,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192.168.10.1이다. 그런데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4바이트 모두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32비트, 그러니까 4바이트니까 비트로 표현하면 32비트잖아요. 32비트 값이 와일드카드 마스크 값이 전부 다 0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IP 주소의 모든 비트가 이 IP 주소에 표현되어 있는 IP 주소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 값 그대로만 허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92.168.10.1이면 10.1이고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0.0.0.0이다 이러면은 허용되는 이 범위에 포함되는 IP 주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192.168.10.1. 이것만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앞에 있는 IP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예요. 192.168.10.0 이런 이제 네트워크 형태의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고 서브넷 마스크란다.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0.0.0.0.0.0.25다.
그러니까 마지막 바이트가 모든 비트가 다 1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8비트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이 IP 주소가 보시면은 앞에 세 바이트는 192.168.10.0이고 네 번째 바이트는 0이니까 네 번째 바이트의 모든 비트가 다 0이라고요. 0인데 지금 와일드카드 마스크에 앞에 있는 세 바이트는 전부 다 24비트는 전부 다 0이지만 마지막 바이트 값은 전부 다 모든 비트가 8비트가 다 1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IP 주소의 마지막 바이트가 0이지만 8비트가 다 0이지만 여기에 와일드카드 마스크 0.0.0.25에 해당되는 앞에 IP 주소는 뭐냐면은 마지막 바이트가 모든 비트가 0인 경우하고 모든 비트가 1인 것까지 전부 다 허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왜냐면 이게 8비트가 전부 다 1이니까. 그래서 8비트가 각각이 전부 다 0인 경우도 0인 경우도 포함하고 1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비트가 000000 8비트가 다 0부터 모든 비트가 1인 경우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포함되는 IP 주소의 범위는 192.168.10.0부터 192.168.10.25까지 모든 IP 주소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IP 주소가 다 허용이 된다.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볼까요? 192.168.10.0의 네트워크 주소인데 여기에 서브넷 마스크가 0.0.0.3이다. 그러니까 이게 0.6 마지막 바이트가 3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잖아요. 마지막 바이트가 3이라는 이야기는 마지막 바이트가 3이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5비트가 전부 다 6비트가 6비트가 다 0이고 마지막에 2비트만 1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 3이라는 게 그죠? 8비트니까 앞에 있는 6비트는 다 0이고 요게 두 개면 3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3.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 2비트만 1이다 이런 의미니까요. 이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기 192.168.10.0 이게 마지막 바이트 전부 다 8비트지만 8비트가 전부 다 0이지만 그 중에 마지막 두 비트는 요 마지막 두 비트 그죠? 마지막 두 비트는 0인 경우도 포함시키고 1인 경우도 포함시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포함되는 범위를 보면 192.168.10.0부터 마지막 두 비트가 1인 경우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두 비트가 1인 경우에 마지막 바이트의 값이 192.168.10.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192.168.10.0, 10.1, 10.2, 10.3까지 4개 IP 주소가 이렇게 포함된다.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0.0.0.3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네트워크 주소가 192.168.10.252, 252에요. 마지막 바이트 250이고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0.0.0.3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포함되는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 요 IP 주소하고 와일드카드 마스크 0.0.0.3으로 표현된 여기에 포함된 IP 주소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은 192.168.10.252라는 거는 요 마지막 바이트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앞에 있는 6비트가 다 여섯 비트가 다 1이고 마지막 2비트가 00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진수로 요 252라는 게 그죠? 근데 지금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0.0.0.0.3이잖아요.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앞에 좀 설명을 드린 대로 6비트가 6비트가 0이고 마지막 2비트가 1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IP 주소의 마지막 2비트, 여기에 대응되는 마지막 2비트를
0인 경우, 각 비트가 0인 경우도 허용하고 1인 경우도 허용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허용되는 IP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192.1 앞에 세 비트는 다, 세 바이트는 다 0이니까, 그죠? 168. 10.252부터 어디까지일까요? 2, 5, 3, 4, 5까지. 192.168.10.255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앞에 표시된 IP 주소의 범위, 특히 이제 네트워크 주소로 표시됐을 때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 중에 일정한 범위를 표현할 때 그때 이렇게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체 다 이렇게 포함시킬 때는 호스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모든 비트를 전부 다 1로 이렇게 설정한 값을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와일드카드 마스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이렇게 IP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를 설정하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IP 주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꼭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표준번호 ACL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네트워크가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있는데요. 지금 여기 220.10.1.0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는 24입니다. 제가 서브넷 마스크는 전부 다 24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 24로 해놨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24인 220.10.1.0 네트워크에 지금 PC가 두 대, PC0하고 PC4 있고요. 서버도 서버가 하나 있는데 서버는 호스트 아이디를 4로 이렇게 했고요. 서버4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PC0 있잖아요. 이 PC0 IP 주소는 220.10.1.2인데 이 PC0가 요 네트워크 220.6.0 네트워크를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되도록 그죠? PC0에서 오는 패킷은 PC0는 요 220.10.6 네트워크를 접근할 수 없도록 그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PC들은 다 이렇게 이 220.10.6.0 네트워크를 접근할 수 있지만 이 PC 하나, PC 제로 요거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차단해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정하는 예를 슬라이드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슬라이드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자, 이네이블을 하고요. 자, 지금 제가 설정하는 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라우트의 IP 주소하고 라우팅 정보, 라우팅 설정이 다 완료가 돼 있다. 그리고 PC하고 서버들 간에 핑 통신이 다 확인이 됐다. 이런 걸 전제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꼭 기본 설정을 다 하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정 모드로 가세요. 설정 모드로 가서 지금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표준번호로 지금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액세스 리스트를 만드는데 명령어는 액세스 리스트고요. 표준번호는 뭐 1부터 99까지니까 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허용할 건지 퍼밋 할 건지 디나이 할 건지 이런 건데 이 PC 제로로부터 오는 패킷을 갖다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디나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부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키워드를 당연히 디나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디나이. IP 주소. IP 주소 어디냐면은 IP 주소 지금 PC 제로 192.1 쏘리 220.10.1.2로부터는 이런 패킷들을 다 이렇게
차단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호스트 앞에다 키워드를 호스트를 하고 이렇게 IP 주소를 써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앞에 이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이야기했으니까 요 IP 주소에 대응되는 요 IP 주소에 대응되는 거 하나만 딱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범위는 0.0.0.0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앞에 있는 요 주소 모든 비트가 앞에 설정된 요 IP 주소에 해당되는 값만 허용하게 하겠다 이런 거니까요. 0.0.0 이렇게 이제 하면은 디나일 하는데 220.10.1.2 IP 주소 출발자 IP 주소가 220.10.1.2인 그런 패킷들은 이제 디나이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디나이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필터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필터를 갖다 제일 먼저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자 IP 주소가 220.10.1.2면은 이제 차단을 탁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허용을 해야 되니까 액세스 리스트에 필터를 또 만드는데 요거 왜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는 이게 네트워크 주소 이 1.0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주소가 1.0인 호스트들을 전부 다 허용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뭐냐? 요 제 첫 번째 필터에 정의한 요것만 빼고 그러니까 범위를 뭐냐면 220.10.1.0에서 220.10.1.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를 해야 되니까 8비트를 전부 다 1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일드카드 마스크에서. 그래서 255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 액세스 리스트 1번에 지금 필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필터는 뭐냐면은 220 출발자 IP 주소가 220.10.1.2인 그런 호스트로부터 오는 패킷을 차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220.10.1.0으로부터 오는 1.0 네트워크로부터 오는 모든 호스트로부터 오는 IP 주소는 다 IP 주소 출발자 IP 주소로 가지는 모든 패킷은 다 허용하겠다. 디나이가 아니고요. 아, 소리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잠깐 노라고 해서 명령 실행을 취소하고요. 디나이가 아니고 여기는 퍼밋 해야 된다. 퍼밋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소리 퍼밋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 필터가 두 개인 그런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1번을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1번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라우트1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기가빗 00,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 기가빗 01 인터페이스가 3개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3개가 있는데 요 3개에서 어느 인터페이스의 어느 방향, 나가는 방향, 들어오는 방향, 어디로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어디에 설정해야 될 건가, 이런 게 이제 어디에다 적용해야 될 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게, 이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 중에 PC0에서 오는 PC0가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대신 이 PC0가 다른 이 라우터를 거쳐서요. 이 라우터를 거쳐서, 어, 이런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거는 차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가빗 00에서 차단하거나 아니면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에서 차단해버리면은 이런 다른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것도 사실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1번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필드가 두 개인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적용했는데 적용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은 기가빗 요 6.0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기가빗 인터페이스 01에다가 01에서 밖으로 나가는 여기 그러니까 6.0 네트워크로 가는 라우트 입장에서 보면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1번을 적용하는데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면 인터페이스 기가빗 인터페이스 01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적용하는데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 여기다 뭘 적용할 거냐면 IP의 액세스 리스트를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이 액세스 리스트 그룹을
그룹 1번을 적용하는데 이 인터페이스 기가빗 01 인터페이스에 나가는 방향, 아웃 방향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웃 방향으로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한다. 그렇게 이제 일단 적용한 다음에 자, 요 라우트 1번에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show IP 액세스 리스트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보시면은 자, 액세스 리스트 1번에 220.10.1.0으로 오는 거는 다 퍼밋 하고요. 디나이는 어디 갔어? 디나이. 잠깐만요. 뭐가 설정을 잘못됐나? 오케이. 스탠다드 IP 액세스 리스트 1번에 퍼밋 자, 보시죠. 자, 일단 10개 퍼밋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PC2에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PC3로 핑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핑을 하는데 지금 이 패킷 차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핑이 되면 안 되는데 그죠? 220.10.6.0으로 가는 이 네트워크로 가는 패킷들을 차단하라고 그랬으니까 차단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설정을 제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자, 왜 이러죠? 오케이. 지금 액세스 리스트를 아마 제가 지금 설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아하, 지금 1번 액세스 리스트를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1번 액세스 리스트가 잘못 설정이 된 것 같으니까 컴피레이션 가서 no 액세스 리스트 1번 설정한 거를 액세스 리스트 설정한 거를 해제를 하고요. 해제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자, 액세스 리스트를 액세스 리스트 1번에 여기서 지금 아까 no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좀 잘못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no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deny 하는 걸 다 취소를 한 걸로 됐네요. 오케이. 자, 일단 액세스 리스트 1번, 1번을 1번에다가 220.10.1.0 오케이, 이게 아니고요. 1.2, 1.2를 이제 deny 하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일단 살리고 그 다음에 퍼밋 해야 되잖아요. 퍼밋. 나머지를 퍼밋해라. 나머지를 퍼밋하는데 액세스 1번의 두 번째 필터는 1.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를 다 퍼밋해라. 오케이. 이렇게 하고 퍼밋 오케이 퍼밋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어디에 적용할 거냐? 이제 인터페이스 01에 1에 적용을 하는데 액세스 그룹을 아웃 방향으로 액세스 그룹 1번 아웃 방향으로 적용해라. 자, 다시 한번 보시죠. show IP 액세스 리스트에서 오케이 됐네, 그죠?
자, 요 디나이 하는데 호스트 220.10.1.2로부터 오는 걸 디나이 하고, 그 다음에 220.10.1.0으로 오는 모든 호스트들은 다 이렇게 퍼밋해라. 이렇게 이제 액세스 리스트 1번에 필터가 두 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PC0에서 다시 한번 해보죠. PC0에서 6.2로 자, 핑 220.10.6.2로 가는 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자, 언리처블, 그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되고. 근데 PC4에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PC4에서는 지금 허용이 돼야 되는데, 그죠? PC4. 왜냐하면 PC0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핑 220.10.6.2. 자, 뭡니까? 오케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기가빗 인터페이스 여기서 액세스 리스트를 이쪽 방향으로, 그죠? 잘 안 되네. 자, 오케이. 지금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기가빗 제로 그러니까 라우트 1에서 기가빗 제로 1 요 인터페이스 아웃바운드 방향,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차단했기 때문에 PC 제로에서부터 가는 패킷들은 차단이 되지만 나머지 이렇게 이 네트워크에 220.10.0 네트워크에는 나머지 호스트에서 오는 이제 그런 패킷들은 당연히 요 기가빗 제로 1 인터페이스에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됐는데 다른 호스트 여기에 있는 220. 여기 보시면은 220.3.0 네트워크에 있는 PC2에서 여기 이 네트워크에 있는 PC3가 당연히 이제 허용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차단할 때 220.10.1 네트워크에 있는 요 PC0 요것만 차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라우터 안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이런 PC2 같은 데서는 당연히 이 PC3하고 핑 통신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그렇겠죠, 그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되나. 그래서 핑을 하는데요. 220.10.6.2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여기서는 되나 한번 볼까요? 여기 PC1에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PC1에서는 돼야 될 텐데 220.10.6.2.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 지금 필터를 두 개를 이렇게 설정해 놨잖아요. 액세스 리스트 1번에 디나이 하는데 220.10.1.2로부터 오는 거는 디나이 하고 나머지 220.10.1.0에 있는 나머지 호스트 전부로부터 오는 거는 이렇게 허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죠. 사실은 이게 보시면은 디폴트로 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마지막 마지막 필터는 디폴트로 앞에 있는 이 조건 순서대로 이렇게 이 조건에 만족하면은 이 조건을 적용하고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출발자 IP 주소가 220.10.1.2라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출발자 IP 주소가 220.10.1.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라는 이야기고 요 조건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이제 필터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필터 두 개의 조건에 만족되지 않는 그죠? 이 첫 번째 필터하고 두 번째 필터에 만족되지 않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건데 나머지는 디폴트 값이 뭐냐면
나머지 any, 나머지 전부는 any, 나머지 전부는 디폴트 값이 뭐냐면 우리 설정을 안 해도 전부 다 deny 해라.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필터들을 쭉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맨 마지막 라인에 가면은 우리가 정의를 안 했지만 마지막은 뭐냐면 앞에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전부 다 deny 해라. 이런 조건이, 이런 필터가 디폴트 필터로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보시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죠? 필터 1 하나, 그 다음에 2개, 요 2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걸 요 뒤에 전부 다 deny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네트워크에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eny 하게 이렇게 이제 사실 그 필터가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허용한 요 220.10.1.0의 1.0 네트워크에 있는 PC0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허용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설정을 아까 했는데 일단 설정을 바꾸면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일단은 기존의 걸 다 이제 지워야 되겠죠, 그죠? 액세스 기존의 거를 일단 지우고요. 기존의 걸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액세스 리스트를 정의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그냥 써야 되겠습니다. 자, 새로 액세스 리스트를 1번을 정의하는데 deny 220.10.1.2 출발자 IP 주소가 220.10.1.2인 호스트는 deny 하겠다. 호스트에서 오는 패킷들은 deny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액세스 리스트 1번에 새로운 필터를 하나 정의하는데 나머지 전부는 다 허용하겠다. 모든 거를 출발지 주소가 뭐가 되든 any 출발지 주소를 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고 이제 인터페이스 G01에 IP 액세스 그룹 1번을 아웃 방향으로 적용을 하겠다. 액세스 리스트 1번에 정의된 그 필터들을 기가비 인터페이스 01에 아웃 방향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PC0를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기 PC 220.10.3.0에 있는 이 PC2에서 핑을 한번 해보죠. 다시 220.10.6.2 요 네트워크에 있는 PC3를 이렇게 핑을 해보면은 이제는 당연히 잘 이제 통신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PC1에서도 볼까요? 핑이 잘 되죠, 그죠? 그래서 디폴트 필터,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디폴트 필터는 전부 다 이 앞에 있는 필터들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모든 패킷들은 다 deny 한다. 이게 디폴트로 뒤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였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금 표준 번호 ACL은 출발지, 그러니까 어떤 IP 패킷 헤드의 그 IP 패킷 출발지 IP 주소를 보고 그 IP 주소에 해당되는 패킷을 통과할 건가, 디나이 할 건가, 차단할 건가를 이제 정의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사실 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220.10.5.0 네트워크에 지금 서브 제로가 있는데요. 서브 제로가 있는데 이 서브 제로라는 이야기는 여기 서비스가 보시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죠. 그죠? HTTP 웹 서버도 있고 DHCP 서버도 있고 뭐
여기 보시면 또 FTP 서버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FTP 서버, 뭐 이메일 서버 이런 거 다 이렇게 잘 익숙하실 텐데, 이 서버들이 이 호스트에, 서버 제로 호스트에 서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서버 제로에 탑재된 FTP 서버, FTP 서버를 차단하도록 이 외부 사용자가 여기에 있는, 다른 거는 허용해도 되고요. 다른 건 허용해도 되는데 서버 제로에 있는 FTP 서버는 접속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FTP 서버에 중요한 자료들이 이렇게 이제 탑재가 돼 있어서 외부 사용자들이 서버 제로에 있는 FTP 서버는 절대로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내가 차단하고 싶다. 라우터 3에서 그러려면은 ACL을,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단 해보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PC 제로에서 이 서버 제로에 FTP를 설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를 FTP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저기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라우터 안에 ACL을 설정해 놨잖아요. 그리고 ACL 그 넘버는 1이었고, 그래서 그 ACL 넘버를 설정된 걸 해제를 해야 된다고요. No access list. 우리가 액세스 리스트 1번을 설정해 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라우터 안에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걸 다 풀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요. 라우트 3에 설정을 하는데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을 하는데, 자, 여기도 액세스 리스트의 이름은 뭐 1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출발지 IP 주소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출발지 IP 주소가 이 서버 제로잖아요. 서버 제로. 여기서 출발지 IP 주소, 그러니까 표준번 스탠다드 넘버 ACL은 출발지 IP 주소를 가지고 차단해야 되니까, 이 서버 제로로부터 오는 그런 데이터들은 이 라우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출발지 IP 주소. 왜냐면 이 서버 제로에서 오는, 이 서버 제로의 FTP 패킷들을 차단해야 되니까, 출발지 IP 주소가 이 서버 제로의 출발지 IP 주소겠죠. 그죠? 그 출발지 IP 주소가 뭐냐면은, 서버 제로의 출발지 IP 주소가 여기서 보시면은 220.10.5. 서버의 IP 주소를 3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또 호스트 하나만,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0.6.0. 이걸 이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버 제로에서 오는 패킷들은 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라우터 3에서 차단하고 싶다. 이렇게 차단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디나이 하겠다. 여기서 오는 패킷은 디나이 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FTP 서버로부터 오는 것만, 서버 제로로부터 오는 것만 이렇게 차단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데, 나머지 전체니까 이 네트워크에 있는 5.0 네트워크에 있는 5.0 네트워크인 나머지 전체니까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마지막 바이트가 25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저기 서브넷 마스크를 24로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 바이트가 호스트 아이디를 나타내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은 다, 이렇게 호스트로부터 오는 패킷들은 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기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1번을 두 개의 필터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놈을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는가? 라우트 이 3번에서 이 3번에 지금 기가빗 00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기가빗 00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는 걸 차단해가 밖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차단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걸 해도 되는데, 사실 뭐
여기서 라우트 3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에서 나가는 걸 차단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쓸데없는 게 라우트 3로 일단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가빗 00에서 들어오는 패켓,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하는 게 맞는 거죠. 시리얼 인터페이스 00에서 나가는 걸 차단하는 것보다는 기가빗 00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라우트에 구태여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놈을 인터페이스 기가빗 00 인터페이스에다 적용을 하는데 뭐를 IP 액세스 그룹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1번을 했으니까 1번을 어떤 방향으로 인바운드 들어오는 걸 차단하겠다 이런 거거든.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인바운드 인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 외부에서 말이죠. 외부에서 뭐 PC0라든지 PC2에서 요 서버 제로에 있는 FTP를 이제 접근을 못 하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이 PC0에서 할까요? PC0에서 220.10.1.0 네트워크에 있는 요 PC0에서 한번 FTP 서버를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FTP 서버. 여러분들 FTP 서버, FTP 명령어에 익숙한지 사실 조금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FTP 서버 PC0에서 FTP 명령어는 뭐 간단합니다. FTP인데 FTP하고 주소를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요. 목적지 주소를 쳐주면 되는데 목적지 주소가 지금 서버 제로의 목적지 주소가 FTP 목적 주소가 220.10.5.3이잖아요. 5.3 이렇게. 자, FTP 서버를 220.10.5.3에는 FTP 서버를 접속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차단이 됐습니다. 다른 데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데 있는 거. 다른 데 있는 거. FTP 서버를 접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버 3에 있는 FTP 서버를 한번 접속해보죠. 서버 3에 있는. 이건 차단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자, FTP 서버를 접속하는데 220.10.5.247에 있는 FTP 서버를 접속해보자. 접속이 되죠, 그죠? 지금 내가 FTP 서버의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등록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유저 어카운트 같은 게 등록이 되면 이제 FTP 서버에 접속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FTP 서버 중에 여기 서버 제로에 있는 FTP 서버는 차단이 안 되는 거, 저기 안 되는 거, 접속이 안 되지만 다른 서버에 있는 거는 접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FTP 서버 제로 컴퓨터에 서버가 여기 지금 FTP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FTP 서버잖아요. FTP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서버 컴퓨터에 예를 들면 웹 서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웹 서버. 그러면은 지금 FTP 서버만 이렇게 사실 차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FTP 서버만 차단해야 되는데 PC0에서 그 서버 제로에 있는 FTP 서버만 차단해야 되는데 웹 서버 한번 접속해 볼까요? 웹 서버인데 주소가 220.10.5.3 이런 웹 서버는 사실 지금 우리가 FTP 서버만 차단하고 싶으니까 같은 컴퓨터에 있는 웹 서버는 사실 차단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안 된다. 네, 안 되잖아요. 왜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차단할 때 있잖아요. 아까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디나이 하는 거를 여기 보시면은 디나이 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은 출발자 IP 주소가 서버 제로의 출발자 IP 주소가 220.10.5.3이면은 전부 다 디나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패킷이 FTP 패킷이든 웹서버 패킷이든 그거는 구분하지 못하고 IP 주소만 보고 IP 주소만 가지고 출발자 IP 주소가 웹서버 컴퓨터 FTP 서버 컴퓨터에 있는 IP 주소네 그것만 보고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그 패킷이 이 FTP 서버 제로에 있는 패킷이 FTP 이 패킷인지 웹 패킷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뭐로? 출발지 IP 주소를 가지고 허용할 건지 허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를 정의하는 스탠다드 번호, 표준 번호 ACL 가지고는 어떤 IP 주소에 있는 패킷이 FTP 패킷인지 웹 패킷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필터링하는 그런 ACL은 차단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FTP뿐만 다른 서비스가 서버 제로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다 차단한다. 이런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FTP 서버를 접속하려고 그러면 이 PC에서 PC 제로에서 FTP 서버를 접속하려고 그러면은 그 패킷이 라우트 1을 거쳐서 라우트 2를 거쳐서 라우트 3를 거쳐서 스위치를 거쳐서 서버 제로로 가겠죠. 일단 그죠? 갔다가 서버 제로에서 응답 패킷이 온다고요. 응답 패킷이 서버 제로에서 다시 스위치를 거쳐서 라우트 3의 요 기가빗 제로 1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응답 패킷을 지금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어차피 차단이 돼야 되는데 이 PC 제로로부터 라우트 1을 거쳐서 라우트 2를 거쳐서 라우트 3를 거쳐서 스위치를 거쳐서 서버까지 어, 불필요한 패킷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이 불필요한 트래픽이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지 주소만 가지고 이렇게 차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 이런 단점들을 그러니까 표준 번호 ACL의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그게 확장 번호 ACL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장 번호 ACL. 좀 더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또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CL을 확장번호 AC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ACL의 확장번호 ACL의 문법은 조금 복잡하죠. 자, 명령은 액세스 리스트 똑같고요. 그 다음에 ACL 번호는 확장 번호는 100번부터 199번까지 번호를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퍼밋 허용할 건지 디나이 할 건지 키워드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데 내가 지금 필터에 적용할 이 프로토콜이 뭔지, IP인지, 아니면은 ICMP인지, 아니면 TCP인지, UDP인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출발지 IP 주소, 그리고 출발지 주소의 범위, 와일드카드 마스크. 그 다음이 뭐냐면은, 포트 번호, 출발지의 포트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출발지 포트 번호에 해당되는 출발지 포트 번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출발지 포트 번호를 예를 들어 출발지 포트 번호하고 같은 패킷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출발지 포트 번호하고 같지 않은 포트를 적용할 건지 출발지 포트 번호보다도 큰 포트 번호에 대해서 적용할 건지 작은 포트 번호에서 적용할 건지 아니면은 포트 번호의 범위를 레인지를 갖다 정할 건지 이런 이제 앞에 연산자를 앞에다가 표시하고요. 그리고 출발지 포트 번호를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 IP 주소, 그 다음 목적지 IP 주소의 범위를 정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번호, 그 다음 목적지 포트 번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연산자, 그 다음 로그는 나중에 이렇게 라우트에서 로그 정보를 기록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확장 번호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는 출발지 IP 주소,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IP 주소, 목적지 포트 번호, 그 다음에 UDP, TCP 같은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필터를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지금 220.10.1.0 네트워크 여기에 있는 이 네트워크에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서 220.10.5.247 요건데 요거죠? 247에 있는 FTP 서버를 접속을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220.5.0 네트워크 관리자, 이 라우터 3의 관리자가 요 주위 네트워크가 220.10.1.0이야. 근데 우리 지금
기밀 자료들을 여기 서브 3, 서브 3에 220.10.5.247에 있는 이 서버의 서버의 FTP 서버의 기밀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20.10.1.0에 있는 사용자들은 절대로 그걸 갖다 이제 접속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라우트 1에다 설정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다 설정해라. 여기다 설정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실제로 통신을 갖다 이렇게 통신으로 이렇게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빌딩 요구사항 외에 나머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설정해 놓은 걸 일단 그러니까 지운 다음에 합시다. 우리가 지금 앞에 라우트 3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1번을 설정해 놨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설정해 놓은 걸 일단 지우고요. 이거를 no 액세스 리스트,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1번은 일단 이렇게 해제한 다음에 해제를 해놓고 이 라우트 1에서 이 PC에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PC란 이 네트워크에 220.10.1.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220.5.0에 있는 요 .247, 요 서버에 있는 FTP 서버는 접속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을 하는데요. 확장 번호를 할 거기 때문에 액세스 리스트 번호를 101로 101로 하고요. 디나이를 하고 싶어. 차단하고 싶은데 FTP 서버니까 FTP 서버 여러분들 뭐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FTP 서버는 TCP, UDP 중에 TCP를 씁니다. TCP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의 패킷을 내가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차단하고 싶으냐? 220.10.1.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그래서 1.0 1.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 0.0.0.255겠죠, 그죠? 255. 이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 차단하는데 목적지 IP 주소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호스트라고 했는데 호스트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호스트 IP 주소 하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일드카드 마스크 0.0.0.0.0.0.0을 안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호스트 어떤 호스트냐면 10.5.247이었죠, 그죠?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5.247 요거잖아요. 이걸 지금 이제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5.247 목적지 IP 주소는 호스트인데 2010.5.247 이거 목적지 포트 번호 FTP 서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FTP 서버는 포트 번호가 20번하고 21번을 FTP 서버의 포트 번호는 사실 서버의 스탠다드 포트 번호를 두 개를 쓰는데요. 하나는 20번이고 하나는 21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을 잘 배웠을 텐데 어쨌든 서버의 포트 번호가 그 중에 하나 equal to EQ equal to 뭐하고 같은 거 21번과 같은 거 목적지 포트 번호가 목적지 IP 주소는 220.10.5.247이고 목적지의 포트 번호가 TCP를 쓰면서 포트 번호가 21번인 그런 패킷이면은 그게 이제 FTP 서버를 접속하는 패킷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단하겠다. 전부 다. 뭐 220.10.1.0에서 오는 모든 호스트에서 오는 패킷들을 차단하겠다. 이런 거죠. 이건 뭐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나머지는 뭐냐? 액세스 리스트 1번에 필터를 하나 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101 101 ACL에 필터를 하나 더 정의하는데 이건 다 나머지는 다 허용해. 뭘 다 허용할 거냐? 나머지는 220.10.1.0 네트워크에서 오는 모든 호스트에서 오는 패킷들 중에 any 패킷 목적지가 목적지 주소가 뭐든 상관없이 뭐든 상관없이 포트 번호든 뭐든 상관없이 목적지 IP 주소 목적지 포트 번호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IP 주소가 프로토콜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퍼밋 하는데 프로토콜은 IP고요. IP 목적 출발자 IP 주소가 220.10.1.0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호스트에서는 모든 패킷을 목적지는 상관없이 IP 주소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도 상관없고 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건가? 어디에다 적용하고 싶으냐면은 여기 지금 라우트 1에 기가빗 인터페이스 00하고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하고 기가빗 01이 있는데 여기 기가빗 00에서 들어오는 패킷을 차단할 수도 있고 시리얼 인터페이스 00에서 나가는 패킷도 차단할 수 있지만은 굳이 라우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차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기가빗 00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적용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적용하고 싶으냐? 기가빗 00에 하는데 액세스 그룹 액세스 그룹 자 IP에 101번을 이 인터페이스 기가빗 00 인터페이스에 인바운드 들어오는 방향으로 적용을 해서 거기서 아예 이렇게 차단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PC들이 220.5.0에 있는 요 247에 있는 FTP 서버만 차단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자, 여기 있는 PC0에서 FTP 자, FTP 20.10.5.247 247에 있는 FTP 서버를 접속하려고 그래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PC에서 말이죠. 이 PC에서 PC0에서 여기서 나머지는 다 접속이 돼요. FTP 저기 그 247에 있는 웹서버 접속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247에 있는 웹서버 PC0에서 20.10.5.247에 웹서버를 접속하자. 접속이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PC0에서 요 서버 3에 있는 FTP 서버는 차단이 되지만 요 서버 3에 있는 웹서버는 잘 접속이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탠다드 ACL이 아니고 그 확장 번호 ACL을 썼더니 포트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토콜과 포트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FTP 서버에 해당되는 목적지 포트 번호 20번, 21번에 해당되는 TCP 패킷들만 차단하고 저기 웹서버 같으면은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번이잖아요. 80번 목적지 포트 번호를 가진 패킷들은 다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서버 컴퓨터 내에
서버 종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필터를 다르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뭐 다른 저기 PC에서 다른 서버들로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FTP 서버는 차단이 되지만 동일한 서버 컴퓨터의 웹 서버는 접속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저기 필터링 요구사항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꿔서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기존에 일단 설정해 놓은 거는 여기에 설정해 놓은 거는 일단 지우고요. 여기에 액세스 리스트를 101번을 설정해 놨는데 101번 설정해 놓은 거 일단 지우고 라우트 1에서 이건 지우고 라우트 3에서 지금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라우터 3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싶은가 조금 지금 요구사항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네트워크 220점이 있죠. 소리 220점. 220점 10.1.0 여기서 그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용자, 모든 호스트들은 모든 사용자는 250점 220점 10.5.0에 있는 모든 FTP 서버를 다 저기 접근할 수 있어. 여기에 있는 사용자 220.10.1.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220.5.0에 있는 FTP 서버는 전부 다 어떤 서버 컴퓨터에 있든 상관없이 서버 컴퓨터에 있는 FTP 서버는 다 접속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또 두 번째 220.10.3.0에 있는 이 사용자들은 220.5.0에 있는 웹 서버를 다 접속할 수 있어. 웹 서버를 다 접속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220.5.0에 있는 5.0에 있는 사용자들은 외부에 이 외부에 있는 다른 여기죠. 이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모든 웹 서버를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차단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차단한다. 예를 들면은 220.10.1.0에 있는 사용자들은 220.5.0에 있는 FTP 서버들은 접속할 수 있지만 웹 서버들은 접속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0.3.0에 있는 사용자들은 5.0에 있는 웹 서버들은 접속할 수 있지만 FTP 서버는 뭐 접속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5.0에 있는 내부 사용자들은 외부에 있는 이 3.0이나 1.0에 있는 웹 서버는 접속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서버들은 이제 접속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모두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필터링 요구사항을 HCL로 라우터 3에 설정해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조금 복잡한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라우터 3에 인터페이스 두 개가 있는데, 시리얼 인터페이스 00하고 기가빗 인터페이스 00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그 5.0으로 들어오는 거, 5.0에서 나가는 거, 이런 걸 지금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지금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중에 있잖아요. 라우트를 거쳐가는 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가능하면 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리 인터페이스 00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면은 요 서버들이나 뭐 이런 걸 접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거는 이 라우터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이렇게 이제 설정할 건지를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인터페이스 어느 방향으로 적용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라우터 3에 들어오는 패킷이 기가빗 00보다 시리얼 인터페이스 00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차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0000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패킷들을 이렇게 이제 필터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라우트에서 보면은 시리얼 인터페이스 00에서
들어오는 시리얼 인터페이스 00를 통해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패킷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자, 이걸 하고요. 컨피그레이션 하는데, 자, 여기서 액세스 리스트를 번호를 확장 번호 액세스 ACL 번호를 102번으로 일단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밋을 하는데 뭘 퍼밋해야 되는가? 220.10.1.0에서 오는 220.10.1.0에서 오는 모든 호스트니까 0.0.25 서브넷 마스크가 24니까요. 255를 허용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220.10.5.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한테 가는 거 전부 다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 허용하는데 뭐만 허용할 거냐? FTP 서버 패킷들만 허용할 거거든요. FTP 서버 패킷은 서버가 아까 포트 번호를 두 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20번하고 21번. 그러니까 둘 다 표시하면은 그 포트를 레인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레인지 20에서 21번까지. 왜? FTP 서버로 가는 거는 다 이렇게 이제 허용하는 거지. 그 서버의 IP 주소가 뭐든 상관없이 5.0 네트워크로 가는 거는 그죠? 이렇게 허용을 하겠다. 오케이. 프로토콜을 표시 안 했네. UDP인지 프로토콜을 표시 안 했네요. 자, 어떤 패킷이냐면은 TCP. FTP가 TCP를 쓰기 때문이죠. TCP 패킷을. 그리고 웹서버도 TCP를 씁니다. 그죠? 웹서버도 TCP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용할 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3.0 네트워크에서 오는 3.0 네트워크에서 오는 3.0 네트워크의 모든 호스트에서 오는 거를 다 허용할 건데 어디로 가는 거? 5.0 네트워크로 가는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 허용할 텐데 포트 번호가 웹 서버를 접속하는 목적지 포트가 웹 서버로 가는 목적지 포트 번호가 웹 서버로 가는 웹 서버의 포트 번호가 80번이잖아요. 80번하고 같은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번과 같은 EQ 80. 이 포트들은 다 이 패킷들은 다 허용하겠다는 거죠. 어디서 오는 거? 220.10. 3.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에서 오는 거. 어디로 가는 거? 5.0에 있는 모든 호스트로 가는 거. 대신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번하고 같은 패킷들만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이건 이제 좋아. 이거는 뭐 이렇게 쉽게 되는데요. 지금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5.0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는 외부의 모든 웹 서버를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5.0 네트워크인데 5.0 네트워크에 있는 여기 이제 PC 뭐 1번이나 여러 개의 PC들이 외부에 3.0이나 1.0 같은 이런 외부 6.0에 있는 6.0 이런 외부에 있는 웹 서버를 접속하는 건 허용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라우트 3에서 웹 서버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5.0에 있는 사용자들이 외부의 웹 서버를 접속해 가지고 이제 그 웹 패킷들이 이렇게 라우트 3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 중에 웹 패킷은 허용을 하겠다는 거라고. 나머지는 차단하고. 웹 패킷은 허용하겠다. 웹 패킷이 뭔가?
지금 예를 들어 PC1이 있잖아요. PC1이 PC 서브 5에 있나? 서브 5에 있는 웹 서버를 접속했다. 이러면은 PC1이 외부로 나갈 때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번으로 해서 이제 여기 웹 서버 5로 갔겠죠. 그죠? 그럼 웹페이지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라우트 2를 거쳐서 라우트 3로 이렇게 어, 응답 웹패킷이 온다고요. 응답 웹패킷의 출발지 포트 번호가 뭐가 되냐면 출발지 포트 번호 여기 지금 나갈 때는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이지만 웹 서버에서 되돌아올 때는 응답 패킷은 출발지 포트 번호가 80번이라고. 서버에서 올 때는 그죠? 왜냐면 서버의 포트 번호가 80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출발해서 나한테로 오는 그 응답 패킷은 출발지 번호가 포트 번호가 80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갖다 허용할 거냐면은 뭐를 허용할 거냐면은 액세스 리스트 102에 필터를 하나 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프로미스를 하는데 TCP 패킷 중에 TCP 패킷 중에 IP 주소는 뭐래도 상관없어. 외부에 있는 모든 IP 주소는 뭐 다 허용할 건데 IP 주소는 뭐래도 상관없고 단지 출발지 포트 번호가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80 출발지 번호가 80번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라우터 쪽으로 나 쪽으로 들어오는 5.0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웹 서버가 보내는 패킷이라고. 그거는 허용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출발지 포트 번호가 80이고 목적지 주소는 10.5.0의 모든 호스트 0.0.0.25로 가는 거는 다 허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허용하는데 출발지 IP 주소는 뭐 뭐든 상관없고 출발지 포트 번호가 80이고 목적지로 가는 거는 목적지 여기 5.0 네트워크로 가는. 그리고 5.0 네트워크에 목적지 포트 번호는 상관없다는 거죠. 외부에서 웹 서버에서 오는 것면은 다 이렇게 이제 내가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잘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하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디폴트로 맨 뒤에 다 차단하게 이렇게 디폴트 필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액세스 리스트를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면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면은 라우트 3의 인터페이스 S3 인터페이스 제로에 들어오는 패킷 인바운드 방향으로 IP의 그룹 액세스 그룹 102를 인바운드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러면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 한번 해보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자, 우선 PC0에서 여기서 PC0에서 5.0 네트워크에 있는 FTP 서버는 다 접속이 돼야 되잖아요. 자, 볼까요? FTP 서버, sorry. PC0에서 FTP 서버를 한번 보죠. 자, FTP 서버인데 뭐 다른 서버를 하나 해볼까요? 보시죠. 뭘 할까? 서버 제로에 서버 1번에 있는 거 할까요? 248로 248 20.10.5.248 FTP 해볼까요? 잘 접속이 되죠, 그죠? 잘 접속이 됐는데,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웹 서버 접속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웹 서버. 자, 20.10.5.248.
웹서버. 이거 안 된다. 왜냐? 차단이 됐거든. FTP 서버만 이렇게 목적지 포트 번호가 20이나 21번 패킷들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했기 때문에 안 되죠. 자, 여기서는 PC2에서는 여기서는 5.0 네트워크 웹서버가 이렇게 허용이 됐잖아요. 자, 웹서버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5.0 PC2에서는 20.10.5.248 248 고. 뭐 당연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FTP 서버 해볼까요? 20.10.5.248 안 되지. 왜냐?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인 것만 이렇게 허용이 됐거든. 안 된다. 자,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 확인이 됐고, 그럼 여기서 말이죠. PC1에서 외부에 있는 웹서버 접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 허용을 했기 때문에. PC1에서 서버 3에 있는, 서버 5에 있는, 서버 5에 있는 웹서버를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서버 5에 있는 웹서버가 뭐냐면은 20.10.3.3이네요. 그죠? IP 주소가. 제가 이미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FTP 서버. 자, 접속이 되죠. 그죠? 접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4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서버 4 이것도 한번 접속해볼까요? 이거 1.3. 1.4 1.4 고. 뭐 잘 되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20.10.1.4 웹서버 고. 접속이 잘 되잖아요. 대신 여기서 1.0에서 다른 서버를 한번 접속해 볼까요? 지금 FTP 서버, 그러니까 웹 서버를 우리가 허용을 했는데 외부에 있는 FTP 서버 한번 접속해 보죠. FTP 서버 외부에 있는 서버 4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서버 4에 있는 FTP 서버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FTP 20.10.1.4에 있는 FTP 서버 접속해 보죠. 안 된다. 왜냐? 웹 서버만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웹 서버가 보내는 출발지 포트 번호가 TCP 80분인 그런 패킷들만 이렇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차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FTP 서버 접속하는 거는. 왜냐? FTP 서버에서 오는 패킷들의 출발지 포트 번호가 20분이거나 아니면 21분이거든. 그렇겠죠. 그죠? 그건 뭐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부에는 5.0 네트워크에 있는 이 PC1이 외부의 FTP 서버를 접속했을 때 그때 응답 패킷이 라우터 3의 시리 인터페이스 000로 들어올 때 출발지 포트 번호가 20번이거나 21번. FTP 서버를 접속했을 때는 출발지 포트 번호가 TCP의 80번.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이제 설명할 텐데, 하나만 더.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이어월 종류를 설명할 때, 파이어월이 이제, 패킷 필터링 하는 그런 파이어월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의 상태를, stateful inspection,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이제 상태형 검사 방화벽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개념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때 상태형 검사 그 상태형 검사 방화벽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건가 라우트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TCP 지금 우리가 설명할 게 이제 TCP에 대해서 말 건데 TCP의 커넥션 상태를 보고 지금 현재 커넥션이 돼 있는 현재 연결이 돼 있는
그 외부에 있는 그 연결이 돼 있는 그 연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패킷들만 이렇게 통과를 갖다 허용하고 나머지는 차단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그래서 내부 사용자에 의해서 외부에 뭐 웹 서버나 FTP 서버나 이런 이제 외부로 이렇게 이제 서버를 연결하면은 내부 사용자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 연결돼 있는 외부 서버로부터 들어오는 거는 다 이렇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외부에 있는 서버들을 다 접속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차단하게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필터 요구사항 이런 거예요. 라우터 3에서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우터 3에서 여기 5.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TCP 외부에 있는 TCP 서버, 그러니까 뭐 FTP라든지 웹 서버라든지 이메일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TCP를 쓰잖아요. TCP 기반의 외부에 있는 모든 서버를 다 허용하게 접근하되 외부에 있는 사용자는 이 5.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아예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외부에 있는 TCP 서버들은 다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에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은 우리 네트워크 5.0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를 전혀 접속을 못하게 이렇게 차단하겠다 이런 거라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TCP Established ACL을 쓰게 되는데, 자, 개념을 잠깐 봅시다. 자, 일단 이것도 우리가 앞에 설정했던 ACL을 일단 해제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02번 ACL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102번을 일단 해제를 하고 새로운 ACL을 설정하겠습니다. 새로운 ACL을 액세스 리스트 103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103번에 ACL을 설정하는데 퍼밋 하는데요. 퍼밋 하는데 이 5.0 네트워크에 있는 5.0 네트워크에 허용하는데 외부에서 말이죠.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허용을 하고 싶어. 뭐냐?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TCP 연결이 설정된 그 연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 연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다 허용을 하는데, 그게 뭐 TCP 패킷이면은 전부 다 허용을 하는데 주소가 뭐든 상관없이 포트 번호가 뭐든 상관없이 다 허용하는데 any IP 주소든 뭐 포트 번호든 상관없이 다 허용하는데 목적지 주소가 5.0 네트워크로 가는 거니까 그죠? 10.5.0이고 목적지 5.0 네트워크에 가는 모든 호스트로 가는 거 하는데 내부에서 연결이 설정된 것만 established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TCP 연결이 설정된 그 연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패킷들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TCP 패킷 중에 외부에 있는 어떤 IP 주소나 어떤 포트 번호도 상관없는데 목적지 IP 주소가 220.10.5.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로 가는 건데 이 내부에 있는 호스트가 TCP 연결을 설정을 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TCP를 연결한다 이런 이야기는 그죠? 자, 이렇게 일단 하는 건데요. TCP를 연결한다는 이야기는 TCP를 연결을 한다. 여러분들 아마 TCP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는 보지만, 자, TCP를 연결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어떤 정보가 라우트에서 딱 이렇게 상태 정보로 기록이 될 수 있냐면은 TCP를 연결한다 이런 이야기는 자,
내가 이제 TCP 연결하는 거니까, 그죠? 나의 출발지, 나, IP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목적지 IP 주소, 그죠?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번호, 그리고 내가 지금 TCP를 쓴다. 요 5개 정보, 출발지 IP 주소, 그 다음에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IP 주소,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번호, 그 다음에 TCP. 요 5개 정보가 라우트에 딱 기록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허용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외부로 이렇게 연결을 설정했으면 이 5가지 정보가 라우트에다 이렇게 상태 정보를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패킷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패킷을 받았는데 목적지 출발지 IP 주소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지 IP 주소가 출발지 IP 주소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지 포트 번호가 출발지 포트 번호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출발지 IP 주소가 목적지 IP 주소, 출발지 IP, 그러니까 그러니까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반대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패킷들이 뭐가 되냐면은, 연결이 설정되어 있는 그 연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패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상태형 검사 방화벽에서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하셨으라 보지만, 그래서 그런 패킷들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이 의미가 이스태블리시라는 의미가요. 이스태블리시라는 의미가 내부에서 이렇게 외부로 연결을 설정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패킷들만 허용하겠다. 그게 뭐 주소와 포트 번호 상관없이. 그리고 요 ACL을 이제 어디에 적용할 거냐면은, 인터페이스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에 똑같이 하는데, IP 액세스 그룹 103을 들어오는 방향 인으로 적용을 하겠다.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걸 검사를 해서 차단하겠다, 허용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적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 PC1에서 있잖아요. PC1에서 외부로 나가는, 이게 뭐 외부가 뭐든 상관없다. 외부로 가는 게 이게 웹서버로 해도 상관없고요. 웹서버 봅시다. 웹서버 뭐 어디로 가는 거 할까? 220점 여기로 가는 거 한번 서버 5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서버 5 한 220점 10점 3.3이죠, 그죠? 3. 이거 상관없다. 왜냐면 이 PC1이 지금 웹서버로 연결을 설정했고, 그 연결을 통해서 응답 메시지가 오는 거니까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PC1에서 FTP 서버 하나 해볼까요? FTP 서버. FTP 서버인데 여기 있는 FTP 서버 4에 있는 FTP 서버로 한번 접속을 해보죠. FTP 220점 10.1.4. 당연히 뭐 된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PC가 외부에 있는 FTP 서버나 외부에 있는 웹 서버로 연결을 설정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웹 서버에서 FTP 서버에서 나한테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허용하게, 이렇게 지금 설정했기 때문에, 대신 말이죠. 여기 있는 외부에 있는 PC0가 예를 들어서 5.0에 있는 이런 서버를 한번 접속해보죠. PC0가 웹 서버를 접속하는데 5.0에 있는 20.10.5.247 외부에서는 5.0에 있는 모든 패킷, 5.0에 있는 모든 호스트, 모든 서버로 접속하는 걸 다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외부로 연결을 설정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패킷들만 허용하고 나머지 패킷들은 다 차단하는 그런 방식의 ACL을 Established ACL이다, TCP Established AC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TCP Established ACL이 방화벽 유형 중에 Stateful Inspection Firewall, 상태형 검사 방화벽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방화벽을 라우트에서 이렇게 이제 설정하지는 못하지만 간단한 패킷 필터링 방화벽이나 아니면은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상태, 그러니까 연결을 설정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패킷인지 아닌지를 봐서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상태형 검사 방화벽 같은 거는 라우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렇게 양이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규칙들을 좀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도 많이 걸렸고 조금 또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한번 잘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차단이 되고 허용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뭐 크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